안녕하세요. 박프로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좀 영상을 좀 장 마감했으니까요.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좀 장세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사실 많이들 하실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오늘도 뭐 코스피 시장 좋지 못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좋지 못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의 반등을 사실 좀 기대를 했었지만 오히려 지금 인터배터리 쪽 개최 이후에 실망 매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가를 했죠. 유럽 쪽에. 이 부분 또한 2차 전지에 대한 실망 매물로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 전까지는 우리가 공격적인 기술주 라인의 매수 매도보다는 차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 좀 편향된 매매가 지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사실 말씀을 드렸고, 그게 좀 지속됐었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 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다음 주 좀 주목해야 되는 다음 주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특징 주로는 APR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화장품 관련 K뷰티, 이제는 좀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APR이죠. 자,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줬고 다음 주 그리고 다음까지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확률은 높습니다만, 오늘 이 특징주로서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가 판단할 첫 번째 근거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을 뚫어주면서 상승, 그쵸? 뚫어주지 못하니까 원상복구. 자, 뚫어주지 못하니까 원상복구. 과연 뚫어주느냐? 뚫어주지 못한다면 요 라인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고요. 뚫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진격의 상승을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요 APR 그리고 K뷰티 쪽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겠다. 뭐 여러 번 다뤄드렸던 거니까 APR은 이렇게 좀 보고요.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볼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청담 글로벌이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담 글로벌이 중국 쪽 유통을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광군제 관련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청담 글로벌인데, 이제 중국 시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동남아 시장만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 절대 간과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승 추세 속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화장품 호재다. 그러면 이제 청담 글로벌 쪽을 보는 거고, 단순하게 K뷰티, KBT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APR. 그럼 동남아 쪽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 바로 실리콘2. 요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때쯤에 사실 영상 촬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입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실리콘2도 눈여겨봐야 되는 이 화장품 3대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K뷰티 쪽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줄 평으로는 다음 주도 전망을 밝지만 공통점은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지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여러분들한테 요때 소개를 드렸었던 MS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왜 또 가져왔어요? 이번에 또 K푸드입니다. 그래서 순환이 계속 돌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빙과류 쪽으로도 사실 수급세가 넘어갔었거든요. 이제는 슬슬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바로 소주. 코리안 보드카 소주 해외 매출 4배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제 이 제로 슈거 소주들이 하나둘씩 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막걸리 관련해서도 이 제로 슈거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요 K푸드 안에서의 순환은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사조동화원, 뭐 사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요때도 사실 그거잖아요. 김밥, 뭐 우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춤하고 요만큼 빠져 있는 요 수급세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 안에서 순환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 무시할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MSC 말씀드린 대로 품절주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요 MSC라는 기업의 지분을 70% 이상 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30% 품절주 라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의 수급세가 들어오면 시가총액 1,000억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MSC도 오늘 좀 보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특징주로 가져온 이유가 말아 올려주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상승 시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까지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MSC도 다음 주에, 그리고 특히나 소주 관련된 제로슈거 관련된 진로 하이트 쪽에 아스파탐을 공급하는 아스파탐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아스파탐, 제로슈거, 소주 전부 다 MSC 쪽에서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SC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선주에 사실 강세도 있었죠. 전선주 쪽에서 이건 좀 이따 볼 내용이고요. 특히나 오늘 개별 이슈까지 가져왔었던 기업이 이제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물론 19일에 나왔었던 기사긴 한데 이 한전 쪽에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한전이 역시나 이제는 케이블 교체하는 그 시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요게 시발점이 될 거고, 역시나 대한전선이 뭐다? 국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초고압 케이블. 대한전선과 원래는 이제 LS 전선 아시아였는데 LS 에코에너지로 변경이 됐죠. 요 두 기업 반드시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초고압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주들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고, 그 수주는 뭐다? 당연하게도 새롭게 전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노후화된 전선으로는 공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수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뭡니까? 바로 SMR 같은 이런 고출력의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런 고출력의 원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초고압 케이블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오늘 대한전선이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승 이후에 좀 꺾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원전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재룡전기, 재룡 산업 이런 쪽들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국내 수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 외적인 종목들, 뭐 대원전선,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다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그리고 좀 길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너지, 그리고 특히나 전력난 시대에 돌입을 했잖아요. 이 전력난 시대까지 우리가 좀 길게 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대한전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이 두 기업 정도 주목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시발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전선주보다는 변압기 관련주들의 사실 상승도 나왔습니다. 이 LS 일렉트릭 쪽에서 10%가량의 상승이 나왔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기업의 차트의 차이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쭉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내려놓고 유지시키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결국은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승폭은 물론 LS 일렉트릭이 더 클 수가 있어요. 6만 원이 24만 원 간 거니까 400%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은 뭐다? 이렇게 위기 없이 우상향하는 메커니즘의 원인은요, 뭐다? 독점에 있다. 독점. 무슨 독점? 초고압 케이블 독점이다. 초고압 케이블은 HD 현대 일렉트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 이런 맥락들을 어디에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다? 바로 대한전선 쪽에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전선도 여러분들 지금 자리 상당히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꼭 눈여겨서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릴 섹터는요,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가 최근 들어 사실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저번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 아리백에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 수소차는 반드시 뭐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엔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강력하게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올해 초에 있었던 CES 2024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런 내용이라든지 이제 제네시스 수소 전기차도 개발한다고 했었던, 결국은 이제 수소를 만드는 이유 자체는요, 단순합니다. 이제 2차 전지잖아요. 지금은 수소는 단순하게 3차 전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중 일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그 나중 일이라는 게 언제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2차 전지도 언제
갑자기 불쑥 찾아왔고 뭐 로봇 관련주였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AI였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그러면 수소는 언제 갔었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인해서 친환경 개발 이쪽에 있어서 수소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보여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를 시키더라도 결국 그때 들어왔었던 엄청난 양의 매수세가 이제 뭐 받쳐줄 내용이 없었으니까 수소차를 접기도 했고 현대차에서 지금은 번복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들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기술력은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온 이 매수세들이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자, 이렇게 오히려 현재 주가가 기술력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또한 아리백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고요. 왜 해당이 되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3차 전지라 그랬잖아요.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1차 전지는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건전지입니다. 이렇게 건전지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건전지 버리죠. 자, 2차 전지는 뭐냐? 요 건전지 한번 다 쓰면 버립니까? 안 버리죠. 충전을 해서 쓰죠. 충전을 할 수 있으면 2차원적이다. 2차 전지. 자, 그럼 3차 전지는 뭡니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꿈의 사실 배터리고 에너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뭐 폭발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혁신적으로 아낄 수 있다면 뭐 폭발하든 말든 뭐 완충 장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봐라. 지금 2차 전지도 택도 없지 않니? 수소 가야 돼. 수소에 투자할 거야.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범한 퓨얼셀 이제 19일에 나왔었던 기사긴 합니다만 범한 퓨얼셀이 보다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SFC를 개발을 완료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입니다. 고체라는 거예요. 고체로 만듦으로써 뭐냐 안전성을 높였다. 전고체 배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가 왜 꿈의 배터리냐 결국은 안정적이고 전도율이 높아서 에너지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수소에도 접목을 시켜서 뭐다 S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한 퓨얼셀도 사실 저는 좀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충분히 준비해보고 앞으로도 사실 괜찮은데 지금 범한 퓨얼셀 자체가요 지금 일봉으로 쫙 당겨 봤을 때 이 전고점 요 당시에 물량이 26,000원대까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현재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수소 테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뭐 두산 퓨얼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상하 프론테크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요 물량대를 소화하는 움직임을 가지면서 브레이크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는 자리고 매물대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상승으로 사실 상승을 만들어주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하 프론테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상하 프론테크가 이제는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목표가 4만원까지 벌써 좀 제시를 받은 상황이고 아직 27,600원이잖아요. 4만원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4만원을 지켜봐도 된다라는 뜻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 4만원을 예측을 했거든요. 예측이라기보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4만원이 아니더라도 그 부근까지 결국 4만원이다. 4만원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이 대부분의 사실 증권사들을 포함한 의견들이 저를 포함한 의견들이 요 28,000원을 뚫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4만원을 목표로 한다는 건 여긴 뚫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번에 뚫어주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어디다 목표가가 4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요 라인도 뚫어준다는 건데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상하 프론테크가 요 라인이죠. 사실 좀 과대 낙폭이 나왔었던 요 라인까지의 뭐다 자연스러운 갭맥국이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건요. 이 기술주 라인 그리고 특히나 수소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적이 안 나와서요. 바이오와 좀 비슷한 맥락이죠.
기술주와도 비슷한 맥락이고 기술력이 좋으면 뭐 하냐고요.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못 벌면 뭐 하는데 여러분들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 찍어내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주주 부양 정책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하프론테크는 이미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멤브레인을 공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멤브레인이 뭐야? 3기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수주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 확보 때문에 멤브레인 공급을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주를 받아서 공급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그래서 뭐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다가 2025년부터 폭발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슬슬 주가에 반영될 수가 있다. 그리고 뭡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소가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는 현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 요즘은 순환을 돕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안에서는 언제는 태양광이었고 언제는 원전이었고 저는 다음 주 수소를 좀 예측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거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제 K뷰티 굳건했다. 그리고 K푸드 굳건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한 번씩 언급을 드려봤고요. 남아있는 요 일정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라는 또 수소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뤄드린 요 종목들은 다음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영상 충분히 의미 있는 영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주까지 워밍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흐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꼭 매매 활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요런 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테마군 대략적으로 장이 안 좋아질 건데 뭐 실적주 이런 거를 좀 매수하는 거는 잘 맞지 않잖아요. 결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사실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코스피 코스닥장에 지금 종목이 뭐 몇천 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아니?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 장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 특정 무리군만 알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종목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 딱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뭐 봐야겠다, 무슨 테마 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차트 분석을 들어가는 거지. 모든 종목들을 짜라라라 그냥 깔아놓고 여기서 나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지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변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개드린 종목들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